자, 80번에 1번. 객관적으로 저게 뭐야? 우리 그 내신과 직결되는 어법이라고 봐야지. 알았지? 이제 어차피 다음 주부터는 내신 대비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따로 해줄 시간은 없어, 얘들아. 그러니까 오늘 또 다시 한번 최종 정리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이빨 당겨보자고. 자, 1번의 위치. 무슨 밑줄어법? 관계대명사 위치 밑줄어법으로 단정지으면 되고. 자, 이제 관계대명사 위치에 밑줄이 쳐 있을 때 우리는 현재 눈으로 보이는 이거의 접근 방식이 있지만 얘랑 또 구분을 해서 얘가 파악하려야 될 게 뭐였었지? 지금 얘는 그냥 위치 밑줄어법이잖아. 그럼 얘랑 또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드리는 게 또 뭐였었지? 아니 그게 아니라 똑같은 위치 밑줄어법인데 선생님 말은 뭐냐면 문장 중간에 있는 위치는 관계대명사로 판단하면 된다고 그랬었고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이때 위치 앞에가 예를 들어서 문장 중간에 ing가 나온 상태에서 그 다음에 위치에 밑줄이 쳐 있을 때 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뭐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때 위치가 지금 ing 뒤에 있다는 거 근데 이 ing가 예를 들어서 파악을 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동명사였다 그러면 얘들아 동명사 다음에 나오는 위치는 관계대명사를 볼 수는 없을 거냐 왜냐면 동명사 ing 다음에 위치는 동명사라는 걸 문장에서 명사적인 역할을 하면서 동사적인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말을 했어. 그럼 동사적인 기능을 그대로 유지했다라는 거는 이때 위치가 그 여기는 ing 다음에 목적을 역할할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이때 관계대명사로서의 위치 역할은 자기가 박탈이 되는 거지. 요거 하나만 주의하면 돼. 그러면 이때 위치를 뭐로 쓰인 거다? 의문사로서의 위치로 쓰인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위치에 밑줄이 쳐 있을 때 얘가 있는 경우가 있고 위치 앞에 뭐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어. 콤마가 있는 경우도 있잖아. 그다음에 얘가 그러니까 콤마 다음에 위치 밑줄어법과 그냥 위치 밑줄어법 똑같은 관계대명사 위치 밑줄어법인데 얘가 맞느냐 틀리냐를 결정해주는 요소에 있어서는 어때? 해법 단계에서는 한 단계가 줄어드는 게 바로 뭐였다? 콤마 위치였었지. 왜 그럴까? 콤마 위치는 앞에 있는 선행사만 받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앞문장 전체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위치 앞에 선행사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얘가 맞는 조건이 되면 뒤에 문장이 무슨 문장이 되면 돼? 그냥 불완전한 문장인 걸 확인하면 되는 게 콤마 위치에서의 위치 밑줄어법이었던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콤마가 아니라 뭐야? 그냥 위치 밑줄어법이라고. 그럼 얘는 개수증법이 관계대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앞문장 전체를 받을 수가 없겠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다 확인해야 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문장 중간에 위치에 밑줄 쳐 있을 때 앞에 선행사인 명사를 꼭 확인해 주고 그 다음에 뒤에 문장이 무슨 문장? 불완전한 문장인 두 가지 요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선행사 확인, 두 번째는 문장이 불완전한 문장이다. 두 가지가 다 확인이 된다는 얘기야. 자, 위치 앞에 선행사 로스 앤젤레스 어때요? 가능하지요? 그 다음 뒤에 문장이 뭐로 시작해? 동사로 시작한다는 자체가 주어가 빠져있는 요소니까 불완전한 문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러면 이때 위치는 자연스럽게 맞는 어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이건 학교 내신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학교 내신에서 어법을 풀면 알겠지만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 밑줄어법 또는 내지는 선택형 문제 거의 나온다고 보면 돼. 내 말 이해가니? 자 이제 두 번째 밑줄 무슨 밑줄어법? 네, 문장중간 투부정사 밑줄어법. 우리 제일 먼저 뭐부터 했죠? 네, 전동사 파악했어요. 자,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제가 덤벙대지 말고 항상 얘들아 절대 덤벙대면 안 돼. 어쨌든 문장 구조 파악을 해야 되는 건 맞는 거야, 그지? 그런데 밑줄 친 거를 근거로 해, 밑줄 친 부분을 어떤 기준 삼아서 우리가 오른쪽을 먼저 본다라기보다는 왼쪽을 먼저 보게 돼 있어. 근데 왼쪽을 보는과 동시에 제일 먼저 우리 눈에 띄는 것은 밑줄 친 부분의 바로 앞단어거든. 근데 앞단어에 보니까 뭐가 있어? 벗이라는 등위 접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정도는 의심을 해봐야 돼. 이거 무슨 문제일 수도 있겠다? 병렬 구조. 잘 들으세요. and 다음에는 100%야. 근데 but 다음에는 but도 똑같은 등위 접사이긴 한데 이 but이랑 연결되는 거는 관용 표현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건 나중 문제고 but이라는 등위 접사 다음에 밑줄어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거 병렬 구조일 확률이 높겠다. 이렇게 판단하고 접근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럼 어차피 병렬 구조 파악은 어떤 문제였었어? 문장 구조 파악 플러스 내용 파악이었었지. 오케이. 그럼 문장 대가리가 with부터 시작하니까. 자, with 7 hours to spare before making the connection to the next flight. 자, 전치사 with부터 해석을 하려고 했는데 with부터 콤마 앞까지가 바로 뭐야? 전치사 with가 이끄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의 부사 구조. 그럼 여기서 문장 한 번 자를 수 있지 얘들아. 내 말 이해가니? 그럼 보면은
We decide not to wait around in the airport but to take the airport boat to explore the city.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럼 보면 알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병렬 구조인 거를 파악하고 문제를 풀어놨었어. 그치? 그러면 병렬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절사 플러스 명사, 얘한테 영향을 주지 않는 절사 플러스 명사를 일단 제끼고 생각할 수가 있어. 그러면 이 문장 구조는 우리가 어디서부터 파악하면 되는 거야? 위부터 파악하면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쌤 말 이해가지? 그래서 we decide not to wait around the airport 이렇게 나가는데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 앞부분에 뭐가 있어? 투부정사가 보이지? 자 봐 얘들아, 투부정사 보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벗에다가 세모를 쳤던 거는 병렬 구조일 확률이 높겠다. 왜? 등위적 쓴 다음에 밑줄어법이니까. 근데 문장 구조를 파악하다 보니까 이제 명확하게 보였잖아. 내 말이가? 일단 투부정사가 보였지. 근데 투부정사 앞에 뭐가 있나 확인해봐. 뭐가 있어? not이 있지. 여기 not이 보였잖아. not. 그럼 이거 어떤 걸 알 수 있어? 우리 배웠잖아. 상관접속사 not A, but B. 알겠나요? A가 아니라 B다. 그 다음에 A 자리에 놨다면 뭐가 쓰냐면 투부정사가 쓰였어. 결국 그거였구나. not A but B에서 A 자리에 있는 동사 형태는 B 자리에 있는 동사 형태와 똑같은 병렬이 이루된다. 이걸 알 수 있었죠. 그러면 이때 to take는 자연스럽게 뭐와의 병렬이 되는 거야? 앞에 있는 to wait와 to take는 자연스럽게 병렬이 된다는 걸 쉽게 알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여기 투부정사가 올 수 있던 개념 애들은 딴 거 아니야. decide라는 동사는 뭐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야?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 그래서 앞에 있는 to wait와 뒤에 있는 to take는 서로 병렬을 이룬다까지 알 수 있는 거지. 알겠어? 그래서 얘는 역시 맞는 어법. 자, 3번은 무슨 어법이야? 3번. 밑으로 보면 나왔는데 좀 뭔가 야 이런 거야. 니네가 이거 모르지 않거든. 야 솔직히 여러분들 이거 뭐야? 과거 진행형이잖아.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밑줄어 뽑아서 과거 진행형에 밑줄 쳐는 거 봤어? 안 봤지? 그럼 니네가 당황스러울 수 있어. 모르는 건 아니거든. 여러분들이 모르는 건 아니야. 이거 100% 과거 진행형인데 씨 근데 과거 진행형이 고등부에서 나온다고? 근데 나오네. 근데 이거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과거 진행형을 강조한 적도 없었고 과거 진행형 밑줄어법을 우리가 경험한 적도 없었어. 근데 그거 하나 얘기해 줄게. 과거 진행형이 밑줄어법 나왔을 때는 지금과 같은 경우 딱 한 경우밖에 안 나와. 근데 그 한 경우가 뭐냐? 바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만 봐봐 얘들아. 어쨌든 과거 진행형이라는 시제, 진행형 시제에 밑줄을 쳐놨거든. 근데 과거 진행형 밑줄어법이거든. 그는 반드시 얘가 있어. when이 있어. 이건 공식이야. 하나밖에 없어. 그 다음에 접속사 when이 이끄는 동사를 보면은 realized라는 과거 시제가 보여. 이렇게. 그러면 출제적 의도는 뭐냐면 이거 얘들아. 자 여기 잠깐 볼까요? 여기 봐봐. 주어가 동사를 블라블라블라 해. 그 다음에 접속사 when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주어 플러스 동사가 나오고 이어지는 이런 패턴의 문장이야. 우리가 이거 해설할 때 어떻게 생각해? 주어는 동사한다 블라블라블라를 주어가 점점점을 동사할 때 이렇게 말하지. 자 선생님의 포인트는 어디냐면 접속사 when이 이끄는 주어 동사가 나왔을 때 우리가 뭐뭐 할 때는 when 앞에 있는 걸 할 때가 아니라 when 이하를 할 때라고 그래. 여기 봐. when 이하를 할 때 내 말 이해가? 근데 when 이하를 할 때 주어가 동사라는 건데 지금 접속사 when절에서 접속사 when이 있는 상황에서 주절의 동사가 과거 진행형이었을 때 잘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접속사 when이 이끄는 이 동사 자리가 무엇일 때? 단순 과거시였을 때 요때는 상황이 바뀌어. 얘하고 얘가 바뀌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when 이하일 때 주어는 뭐뭐를 하고 있다 이게 아니라 when 앞에 있는 게 뭐뭐 할 때가 돼. 잘 봐라. We were having a good time exploring the city. 자 원래대로 하면 when 이하일 때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었다 이렇게 될 거잖아. 그게 아니라 when 앞에 있는 주절이 과거 진행형이고 접속사 when이 이끄는 동사가 과거시였을 때 이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거를 하고 있어 원래는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한다는데 그게 반대로 뒤집어져 버린다고. 그러니까 when 앞에 있는 주절을 하고 있을 때 뭐뭐 한다 이렇게 돼야 돼. 봐봐. 우리가 그 도시를
탐험하면서 그 도시를 관광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때 우리는 갑자기 깨달았다. We were running the 깨달았다. We were running late in catching the shuttle bus back to the airport. 자, 우리가 늦게 달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냥 셔틀 버스를 다시 잡는 데 있어서 바로 공항까지 가는 이 말이 되겠죠. 내 말 이해가요? 그러니까 뭐냐면 깨달았을 때 도시를 탐험하면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게 아니라 보내고 있다 보니까 갑자기 깨달은 거야. 우리가 지금 늦게 뭔가 달리고 있었구나 이런 거를 이해가요? 그래서 요것만 생각하면 돼. 자 보자. 해석을 해서 푸는 게 아니라 여기 본다. 물론 해석을 해서 하는 해법이 있지만 이건 공식처럼 그냥 얘들아 혹시라도 고등어법에서 과거 진행형에 밑줄을 쳐 있을 때 시제에 관련된 문제다. 근데 그게 여기에 밑줄 친 과거 진행이 맞느냐 틀리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일단 1차적으로 1번 접속사 when을 확인한다. 2번 접속사 when이 이끄는 동사의 시제가 단순 과거 시제인지를 확인한다. 알았어요? 그럼 자동으로 주절의 내용은 과거 진행형이 온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좀 쉬울 거야.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고 과거 진행형 밑줄어법이 나왔을 때는 선생님이 지금 말한 부분 있죠? 요것만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면 된다는 거잖아. 이해가? 이게 시중교재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어요. 인강에 나왔나요? 안 나와 있어요. 이게 다 선생님 경험치예요. 그러니까 과거 진행 밑줄이 쳐 있을 때는 요거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야. 지금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과거 진행 밑줄 쳐 있을 때 어떻게 한다고? 제1로 그렇지. when을 확인해 주고 두 번째가 when 이하가 이끄는 동사가 단순 과거인 걸 확인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절에는 과거 진행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나중에 얘들아 이런 문법 배웠으면 독해를 해나갈 때도 어떻게 해야 돼? 접사 왼절이 단순 과거고 주절이 과거 진행이 나왔을 때는 원래는 when 이하일 때 뭐뭘 했다의 뜻이겠지만 when 이하일 때가 아니라 when 앞에 있을 때 when 이하를 하더라. 이렇게 받아들이면 된다고요. 이게 가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를 올려야 되겠다. 화면 좀 올리자. 안 올려도 될 거도 같은데 그래도 시간이 돼서 니네 여기는 앉아있는 준영이 다 포함해서 필선이 오늘 아파서 못 왔지만 가만 있어봐. 또 누구지? 누구면 빠진 것도 또 아닌가? 승환이는 어차피 그거니까 맞네. 지금 필선이까지가 다 쏜 거지? 네. 그 다음에 여기 승환이 걔도 승환이 맞지? 무조건 1 찍어야 돼. 승유반 애들이 공부를 잘한다고 했으니까 네가 여기는 확실하게 1등을 찍어갖고 그 너보다 좀 네가 공부 잘하는 애들 걔네들이 너를 따라오게 만들어야지. 그 정도는 남자가 그 정도 돼야지. 자 4번 밑줄 볼게요. 4번은 무슨 밑줄법이야? 중간. 네. 뭔다고요? 근데 과거 완료 밑줄어법. 근데 다만 얘들아 물론 문장들만 그래. 그거는 아예 습관처럼 하면 되니까. 내가 그 정동사를 파악해야 되는 게 이제 보통 우리가 준동사 밑줄이었을 때는 정동사를 많이 파악했지 않니? 근데 과거 완료 밑줄이나 현재 완료 밑줄이었을 때는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었지? 어차피 정동사를 파악할 이유가 없다는 말을 했어. 왜? 과거 완료 밑줄이나 현재 완료 밑줄은 그 자리가 거의 그냥 정동사일 확률이 90% 이상은 하면 돼요. 그러니까 굳이 애써 네가 다 봤을 때 현재 완료 형태의 밑줄어법 지금같이 과거 완료의 밑줄어법 했을 때는 정동사를 굳이 파악할 필요는 없다는 거지. 그 자리가 출제자의 의도가 뭐니까 이 자리가 정동사니까 중요한 이걸 떠나서 일단 출제자의 의도는 시제의 어떤 포인트를 뒀기 때문에 그 자리는 정동사의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지. 그러니까 시제의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그래서 과거 완료 밑줄어법이에요. 그래서 과거 완료 밑줄어법 해법은 뭐였었지? 과거 완료 밑줄어법의 해법. 당연히 해석을 해서 풀어야 돼. 왜냐면 과거 완료 시라는 게 뭐니까? 과거보다 더 이전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가 되는 시가 과거 완료 시니까. 오케이. 자, 그럼 보자. When we ran to the bus stop. 우리가 버스 정류장으로 달려갔을 때 we realized that. 우리는 깨달았대. We had just missed the bus. 우리가 지금 막 버스를 놓쳤다는 것을 이렇게 써요. 자, 어때요? 요게 과거 완료가 맞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어떤 단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건가? 해석 다 끝났거든요.
결정적인 힌트를 줄 수 있는 동사의 시제가 보이는 게 있나요? 바로 realize지. 왜냐면 뭐 우리가 깨달았대잖아. 깨달은 게 과거 시제야. 근데 뭘 깨달았냐면 우리가 버스를 놓친 걸 깨달은 거야. 그 버스를 놓친 게 먼저겠냐? 깨달은 게 먼저겠냐? 깨달은 게 먼저라고? 버스를 놓친 건 버스를 놓쳤다는 걸 알게 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버스를 놓친 게 깨달은 것보다 더 먼저니까 과거 완료가 쓰이는 게 맞다는 걸 알 수 있지. 이렇게 과거 완료법은 해석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하겠습니다, 되고요. 자, 이제 5번 밑줄 들어갈게요. 무슨 어법? 네, 문장 중간 ing 밑줄어법. 제일 먼저 정동사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문장 구조를 봤을 때 어디서부터 보면 될까요? 여러분들, 그렇죠. so 다음에 이때 콤마 so가 뭐야? 그래서 라는 등위접사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는 부분이지? 됐나요? 그럼 정동사 we had no choice but currently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정동사 보이나요? 어디에? 네, had라는 정동사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덤벙대지 마시고. 그러면 얘는 정동사 파악에서 정동사가 아니라는 조건인데, 근데 무조건은 아니고 had 다음에 no choice but 요거라도 요 자리에 다른 접속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새로운 주동사가 탄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동사 올 수 있겠지. 근데 여기에 접속사 있어요? 없잖아. 내 말 이해가? 그러니까 결국 얘는 정동사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고, 그럼 얘는 무슨 자리? 예, 준동사 자리인 결론이 나왔고. 두 번째는 영향을 주는지 볼게요. 얘가 얘한테 영향을 주나? 줄 수 있어요. have란 동사는 오형식의 사역동사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의 had는 그렇지. 여기까지 좋았어. no choice까지 좋았는데 but 갑자기 뭐가 좀 이상해졌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역동사로서의 영향력은 절대 행사할 수가 없었다. 말 이해가? 그러면 이때 ing는 뭐가 돼야 돼? 영향을 안 받았기 때문에 중간에는 현재 분사가 돼야 돼. 그러면 이 현재 분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돼? 명사를 꾸며줘야 될 거 아니야. 앞에 명사 있나요? 없잖아. 벗이라는 단어가 있잖아. 그럼 얘는 도대체 뭐지?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지금 상황이 벌어진 거야. 내 말이 가요? 자, 이 문제는 뭐가 나냐면 눈치 빠른 사람은 캐치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내가 니한테 필수구문 정리했을 때 동명사의 관용 표현했을 때, 알았어 얘들아? 나왔던 표현이 있어요. 이거야 얘들아. 내 밑줄 치면 좀 생각이 날려나? 여기까지 밑줄 한번 써볼게요. had no choice but. 여기까지 밑줄을 쳐놨어요.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have no choice but. 얘들아. 그래서 필기만 할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니네가 다 캐치를 해줘야 된다는 걸 뜨거만 얘기하는 거잖아. 결국 뭐냐면 얘들아, have no choice but, have no choice but 바로 나와야 돼. 얘 틀렸어. 뭐냐면은 have no choice but to 플러스 동사원형. 뭐 기억나는 거 없어요? have no choice but to 동사원형.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뭐뭐 자. 녀석들 참. 야, 좀 선생님 간만에 언제야? 얼마나 됐어? 지금 16, 2학년, 17, 18, 지금 26년이지. 최근에. 선생님 최근에 서울대를 보낸 제자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서울대 들어간 있었나? 누구지? 없는 것 같아. 2017년, 16, 2학년, 2017년 3학년, 2018학년도에 이름을 공개할 수는 없고 황씨 그 송도가 나오네. 걔가 서울대 들어가게 했고, 그 다음에는 취작한다. 내가 2020년 안산강의하고 없네. 2020년 이후로는 없네 선생님이. 그러고 보니까 니네가 가야지. 그래 안 그래? 그래도 서울대 아니야 말 그대로. 자, have no choice but to 동사원형. 이때 choice라는 단어 대신에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얘들아 이거 직역하면 이거거든. 잘 봐봐. to 이하를 하는 것 제외하고는, 이때 but이라는 단어가 except의 개념 발달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to call, 콜을 하는 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선택도 가지고 있질 않다. 그게 뭐겠어 결국? 이거밖에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반드시 이것만 해만 한다는 얘기고. 이해가요? 그래서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에 have choice but to 동사원이 나온 것이고, 이때 choice 대신에 뭐가 쓰일 수 있었냐면 option. 내가 다 했던 것들이 얘들아 이거 option.
쓰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alternative 이렇게 have no choice but to, have no options but to, have no alternative but to 동사원형. 이게 습관적으로 머리에 나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보는 순간 아 동명사의 관용 표현, 그러니까 문장과 ing의 밑줄어법으로 냈지만 알고 봤더니 이거 관용 표현이었었네. 이게 떠올라야지. 그럼 요거 외적으로 내가 요거를 지운 이유는 뭐냐면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의 표현이 이렇게 또 있었지만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뭐가 있었냐 한번 말해봐. 우리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뭐가 있었어? 배웠던 표현 중에서 동명사의 관용 표현 했었잖아 이 시부댕이들아. cannot help ing가 있었잖니. 동명사의 관용표에서 cannot help ing로 아마 첫 출발점을 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같은 표현이 cannot help but 플러스 동사 원형이 있었고 내가 요구할 때 주의할 점은 얘들아 요때 help는 생략이 가능하단다. 이것까지 했었고 알았나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었어? 강요하다 동사가 수동태로 쓰였을 때는 뭐뭐 하도록 강요를 한 거기 때문에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의 표현과 일맥상통하다라는 말 했었죠. 그게 뭐가 있었니 얘들아? be forced to 플러스 동사원형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되나요? 이때 forced 대신에 쓸 수 있었던 게 impel, compel, oblige, 그다음에 obligated,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반드시 뭐뭐 해야만 한다. 알겠어? 지금 여기 있는 표현에다가 여기 있는 말에다가 다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 이거였었잖아. 자 여기 잠깐 볼게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그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우리들 help 동사 다음에 밑줄어법 나왔을 때 이제 앞으로 주의될 게 여기 잠깐 볼게요. 자 여러분 help라는 동사가 삼형식으로서 뒤에 뭐가 나오냐면 help라는 동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다이렉트로 오는 건 당연할 수 있어.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 영문법을 통틀어서 일반 동사가 이렇게 나란히 나오는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 그랬어. help 다음에 투부정사 나왔을 때 이때 to는 생략이 가능한 거거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help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와서 일반 동사가 나란히 나오는 경우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 꼭 알아야 되고. 근데 여기 보자 이제.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help라는 동사 다음에 밑줄어법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는 바뀌어야 돼. 앞에 뭘 확인해? help라는 동사 바로 앞에 cannot이 있는지를 꼭 확인해 줘야 돼. 알았어? 그래서 cannot이 있으면 그때는 왜 cannot help ing가 돼야 되기 때문인 거야. 이제 이해 가나요? 그거 꼭 명심해. help 동사 다음에 밑줄어법 나왔을 때 덤벙대고 무조건 동사용 온다, 투부정사 온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help 동사 밑줄어법 나왔을 때는 앞에 cannot이 있으면 얘네가 못 오잖아. 동명사의 관용 표현 때문에 ing가 되잖아. 그러니까 help 동사 밑줄어법이 나왔을 때는 항상 덤벙대지 말고 앞에 뭐가 있는지 확인한다, cannot이 있는지 확인한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죠?